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 대세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저와 함께할 화요일의 히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 글로벌 주식부의 조명호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세 종목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중국 제조업 무인화 트렌드 및 소비 활성화 정책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메이디 그룹을 준비했습니다. 메이디그룹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텐센트 소개해 주셨잖아요. 역시 오늘도 중국 기업 소개해 주실 텐데 메이디그룹이라면은 중국의 가전제품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특히 대세 종목으로 꼽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중국에서 무인화 로봇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판매 플랫폼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징동닷컴은 2018년 6월 로봇을 통한 무인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은 시속 15km로 운행되고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최대 중량 300kg에 달하는 물건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스타벅스를 위협하고 있는 텐센트의 루킹커피도 로봇을 이용하는 무인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 일부 도시에서는 혼잡한 점심시간에 도시락 배달물을 받아주는 로봇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무인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일손이 필요한 제조업에서도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3년 일본을 제치고 산업용 로봇 분야 1위 국가로 등극한 바 있고요. 2017년 중국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14만 대, 전년 대비해서는 58% 증가한 수준으로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의 3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비율은 아직은 낮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의 로봇 사용률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제조업에서 로봇 사용률이 가장 저조한 나라가 또한 중국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은 상당한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중국 로봇 사업 연맹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5%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의 무인화는 이제 막 태동기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가파른 성장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인 메이디그룹을 이번 주 대세 종목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표를 보니까 제조업 분야의 로봇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좀 선방적인 위치를 차지해주고 있었고 중국은 좀 아직까지는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의외로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1위를 했다. 이 점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현재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9월 18일 국제로봇연맹 IFR은 중국 상하이 국제산업박람회에서 IFR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2018년 세계 로봇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연간 총 16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2017년 대비 6% 증가한 42만 2천 대의 산업용 로봇이 출하되었는데요. IFR은 2019년에는 출하량이 2018년 수준보다는 저조하겠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165억 달러는 순수 로봇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되면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은 약 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글로벌 산업 여건이 어려웠던 2018년에도 로봇 산업은 주요 고객인 자동차 및 전기전자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판매 실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부상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연기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40만 대의 로봇 설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IFR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지속적인 자동화 추세와 기술 개선으로 2022년에는 약 58만 4천 대로 두 자릿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로봇 산업은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고속 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해 주신 거고 사실 중국, 이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로봇 산업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어서 중국
산업 영향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제조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10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바로 이 로봇 산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네. 2016년 로봇 산업 발전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산업용 로봇 15만 대 규모로 자동화를 실행하되 그중 50%를 중국산으로 충당하고요. 3개 이상의 선도 업체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과학기술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13% 증액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의 중요성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고 또 중국 내부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로봇 산업 강국으로 지금 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제 대세 종목으로 꼽아주신 메이드그룹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메이디 그룹의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요. 독일 산업용 로봇 1위인 쿠카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중국의 글로벌 로봇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한국, 스웨덴 등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독일은 2016년 12%에서 2017년 17%로 증가했는데요. 메이디 그룹은 가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독일 산업용 로봇 1위인 쿠카의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하여 2018년 기준 쿠카의 지분 94.5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쿠카는 사실상 쿠카는 이제 중국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고요. 네, 쿠카는 1898년 설립되어서 올해로 120주년을 맞이한 독일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기술 선도 업체입니다. 쿠카의 로봇팔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벤츠, BMW, 포드 등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쿠카는 자동차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이며 2015년 헬스케어 및 공장 물류 솔루션 부문 글로벌 선도업체인 스위스로그를 인수하여 물류로까지 사업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쿠카를 인수한 메이디그룹은 2020년까지 쿠카의 독립적인 운영과 중국 시장 확장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특히 쿠카의 탁월한 기술 경쟁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쿠카는 정밀도가 생명인 지능형 인간 협동 로봇 이바를 출시한 바 있는데요. 이바는 스마트 제어 기술, 고성능 센서,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활용해 고난도 작업을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성능 충돌 감지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어서 안전 펜스 없이도 작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메이디 그룹은 중국 업체이지만 쿠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로봇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투자 매력 포인트로 독일 산업용 로봇 1위인 쿠카의 지분을 이제 메이디그룹이 94% 이상 보유했다는 점을 꼽아주셨고요. 방금 설명해주신 이바라는 로봇이 지금 협동 로봇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용어가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협동 로봇이 무엇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협동 로봇은요, 코봇이라고도 하고요. IFR도 이번에 세계 로봇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최근 산업용 로봇의 한 분야로 주목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작업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으로 국제 표준화 기준 ISO에 정의된 엄격한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협동 로봇은 최근 미디어에 관심이 뜨겁지만 실제 설치 대수는 전체 산업용 로봇의 약 3% 수준에 불과하고요. 현재 산업 내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 이어서 협동 로봇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로 편입한 쿠카와 메이디 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쿠카는 상해와 순덕에 공장을 증설하여 2024년까지 총 생산량을 10만 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생산설비, 공급 체인, 물류 등 부문에 있어서 소비자를 연결하여 진정한 의미의 재고 없는 생산, 즉 맞춤형 생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쿠카는 중국 내 공장 증설로 저렴한 가격의 생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메이디 그룹 산하에 있는 물류 및 로봇 분야 자회사와의 협력도 기대되는데요. 우선 물류 분야에 있어 쿠카의 스위스로그와 메이디 그룹의 자회사 안등 물류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로봇 분야에 있어 메이디 그룹이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소형 로봇 업체 에폴트와 쿠카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가전제품 기업인 메이디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첫 번째 투자 매력과 두 번째 투자 매력 모두 이 쿠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매력 쿠카의 지분 94% 이상을 지금 메이디그룹이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쿠카라는 기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메이디그룹의 로봇 성장 여부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괜찮은 해외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전하는 해외 주식 히어로즈 시즌2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세 종목인 중국의 메이디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실까요?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중국의 백색 가전 대표 기업인 메이디 그룹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중국 소비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1분기 6.4%에서 3분기에는 6%까지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를 방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과거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내수 소비 사이클을 통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초 이후 발표하고 있는 개별 정책들도 내수 소비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내수 시장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친환경 및 스마트 가전의 판매, 중고 가전의 교체를 장려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어 4월 11일에도 자동차, 가전, 전자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경제발전 추진 실행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중국 가전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 백색 가전 대표 기업인 메이디 그룹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이디 그룹은 원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 가전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거리전기, 하이얼과 함께 중국 내 3대 가전 대표 기업입니다. 최근 중국 가전 시장 점유율과 매출 성장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메이디그룹이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백색 가전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국 소비 정책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엄청난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서 최대 수혜의 기업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투자 매력들을 짚어주셨거든요. 매출 비중은 지금까지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2018년 기준 매출 비중은 에어컨 45.4%, 냉장고와 세탁기 등 소비 가전 42.7%,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10.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거리 전기, 또한 소비 가전은 하이얼과 경쟁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경쟁사들을 제치고 높은 매출과 안정적 성장을 기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역전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온라인 판매가 크게 성장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중국의 가전 판매 주요 플랫폼인 징동닷컴, 티몰, 수닝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온라인 유통 판매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상반기 징동닷컴의 6.18 행사, 하반기 광군제 등 대형 쇼핑 이벤트에서도 가전 제품 판매 부문 1위를 기록했고요. 향후에도 견조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빅 이벤트들 속에서 또 어떤 실적을 보였는지도 궁금한데 실적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메이디 그룹은 지난 10월 30일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674억 위안, 순이익은 61억 위안으로 시장 컨센서스 대비 매출은 1% 하회했으나 순이익은 10%로 크게 상회했습니다. 매출 대비 순이익 성장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세탁기 제조업체 소천하의 인수합병 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8년 소천하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었던 메이디그룹은 올해 자녀 지분을 모두 매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천하 순이익이 메이디그룹 지배주주 순이익에 100% 반영되었습니다. 3분기
메이디 그룹의 에어컨 매출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누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온라인 부분 에어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성장했습니다. 네, 네네. 경쟁사들을 좀 보면요. 거리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하이얼은 7% 성장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폭의 온라인 에어컨 부분에서 큰 폭의 성장성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에어컨 부분은 세 개 업체 다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메이디는 마이너스 2%, 거리전기 마이너스 18%, 하이얼은 마이너스 17%로 다 역성장이긴 하지만 메이디 그룹이 방어를 잘 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에어컨 시장 점유율은 2018년 23% 대비 올해 3분기 29%로 메이디 그룹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기존 1위 기업인 거리전기는 2018년 22%에서 9%, 올해 3분기 19%로 크게 하회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메이디 그룹의 성장성이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네. 네, 세탁기 부분 온 오프라인 점유율은 소초나 그룹 인수로 2018년 각각 12%, 8%에서 올해는 각각 33%, 27%로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광군절에 티몰 및 징동닷컴 가전 부분에서 메이디 그룹이 모두 매출 1위를 차지해 4분기 역시 양호한 온라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던 메이디그룹 4분기에도 좀 그래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실적이 이랬는데 과연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을 했을지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주가 추이는 올해 들어서 지난 4월부터 50위안에서 56위안의 좁은 박스권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다 지난 10월 30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60위안대까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네, 아쉽게도 11월 들어서는 미중 무역 분쟁 관련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중국 증시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와 연동하여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재차 반등을 준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조명호 연구원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한번 메이디그룹에 투자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시 유의해야 할 점도 함께 짚어볼까요? 아, 네. 지금 15일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여부를 앞두고 네. 최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아직 관련 뉴스들이 혼재되어 있을 뿐 아직 뚜렷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그쵸? 않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불확실성은 메이디 그룹의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11월에 나타난 주가 조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불어 연초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 조정도 가전업종에 대한 실적 둔화 우려감을 자극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3분기 메이디 그룹을 포함한 대표 가전업체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업종 자체의 투자 심리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 중인 메이디 그룹의 주가는 현재 PER 주가 수준 약 16배 수준으로 글로벌 업종 평균 PER 20배에서 21배 대비 저평가되어 있어 주가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가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12월 15일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여부가 결정되는 시한인데 과연 결정 기한이 연기가 될지 아니면 어떤 협상의 일마리를 좀 볼 수 있을지에 따라서 메이디 그룹의 주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요동칠 수 있으니까 일요일 날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NH투자증권 글로벌 주식부에서 야심찬 기업 소개서가 또 있죠. 걸어서 세계로에 대해서도 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저희 NH투자증권에서는 걸어서 세계로라는 이름의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쉽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기업 및 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NH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오늘 살펴봤던 메이디그룹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짚어주셨던 월트 디즈니, 엔비디아 그리고 텐센트까지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와 함께 다운로드 받으셔서 괜찮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글로벌 주식부 조명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중국의 메이디그룹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